진심이 궁금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왜라는 단어를 붙여서 질문 하나를 해보세요. 그 질문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너 그때 나한테 왜 전화했어? 너 요즘 왜 자꾸 나를 쳐다봐? 제가 그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서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나와 해당 사항이 없거나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로 리딩은 내담자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주기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소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을 떠올리시고 왜라는 질문을 붙여서 질문을 떠올리신 다음에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먼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좀 즉흥적인 면이 보이네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고 조급하거나 성급하게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거나 그런 모습을 여러분께 보인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척 계산적이었는데 그 말은 여러분에게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는 건 싫고 일단 이득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먼저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어떤 일본 분의 경우에는 그분이 만약 간을 보는 것처럼 느꼈다면 그것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간을 본 것이죠. 무언가 계획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판단이나 언행을 했을 수 있고, 예컨대 여러분의 질문에 따라서 그건 핑계였거나 아니면 그냥 둘러댄 것이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본심을 숨긴 채로 여러분에게 말을 한 것이거나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서 자신이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거나 행동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이분은 의식적으로 자신이 그 주제에 대해서 통솔적인 권한, 그러니까 내가 리드하고 지휘하고 좀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자신이 좀 안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신의 존재감이 집중되고 또 존중받는 것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 이분을 약간 압박하거나 자기가 좀 밉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좀 없어 보이는 형태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있다고 하네요. 자신의 독립성과 자유에 그 사람이 많이 치중하고 있다면 그분은 그것을 침해받기가 싫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만약 여러분의 질문과 여러분의 상황이 정반대로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열렬한 대시를 하고 있거나 자꾸 눈빛을 보내거나 그런 사인을 보낸다고 하면 이분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1번 분이 자신의 프레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하거나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프레임은 쉽게 말해서 자신이 좀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예컨대 이분이 뭔가를 하면 여러분이 충돌할 수 있는 기센 사람인지 보려는 거예요. 기센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들어주시고 끝으로 이분이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는 일본 분이 자신과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공통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차근차근 확인해 보고 싶었다고 해요. 즉 이분이 일본 분께 보였던 어떤 말이나 행동은 그것이 여러분께 관철되어야만 자기가 편안함을 느끼고 또 두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분이 연애를 해오거나 살아오면서 자기가 더 겪어봤는데 자기가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이 관계 혹은 그 여러분이 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지거나 안정감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최대한 안정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돌다리를 두들겨 봤대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1번 분 상대방의 의식적으로 한 행동은 어느 정도 진짜 간을 본 것이 있긴 합니다.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솔직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단점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가 그랬던 이유는 자신의 독립성과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하는데 혹시 그것이 침해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나
혹은 이분이 자신이 좀 더 집중받고 자기가 한 선택들이 여러분으로부터 좀 존중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거나, 그래서 매우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사적이고 매우 또 독립적인 그런 의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말이나 혹은 행동 혹은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 있다. 그리고 무의식으로 넘어가 보면 이분이 어떤 답답했던 심경도 보이면서 이분이 또 무의식 중에 사랑에 대한 갈구도 있습니다. 이분은 사랑을 원해요, 무의식적으로. 물론 사람 중에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은 유독 그것에 집중하는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어서 돈에 대한 또 열망이 있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의식이 탁구공만 하면 무의식은 농구공만 해가지고, 여러분의 질문과 관련해서 이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답변과 완전히 딱 안 붙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설명을 해보자면 이분은 과거에 자신이 좋아했던 누군가를 아프게 떠나보냈는데 잡을 수조차 없었거나, 자신이 컨트롤하거나 통제하거나 자신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통제할 수 있는 문제인지 통제할 수 있는 사랑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랑에 갑과 을이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는 갑과 을이 있다는데, 반대로 이분이 스스로 을이 될 것 같은 어떤 입장에 대해서 이분은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끌려가다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상대방의 선택대로 난 또다시 거기에 묶이거나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느끼면서 사랑을 떠올리거나 사람을 그리워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신이 통솔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하였다. 혹은 여러분의 질문이 다른 방향이라면 자신은 독립적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거나 간을 받거나 그 확인 과정을 이분이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하였다. 1번 분의 질문에 따라서 그것은 돌다리를 두드리는 일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또 다른 방향의 것이라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겠지만, 가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번 분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분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상대방의 의식적인 부분을 알아보면, 첫 번째 경우, 2번 분이 상대방과 갈등이나 뭔가 마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만 들어주세요. 이분의 의식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나 행동들이 이분의 선택이나 가치관과 완전히 대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분 마음속에 화가 느껴지는데 단순히 불이 있어서 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의 방어적인 태도와 그리고 약간은 딜레마로 보이는 이 카드에, 그리고 이 좀 한번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조금 노여움을 가지고 있는 이 여왕의 모습으로 보아서 그가 수호하고 지키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한 침해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최소한 보장받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한 침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여러분과 뜻이 맞지 않거나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가 여러분과 좀 분리된 사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화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로 갈등이 있는 상태,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에 대한 리딩이고, 두 번째로 갈등이 없는데 오히려 나한테 좀 청신호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호감이라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질문하시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당신의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했거나 질문을 했거나 행동을 한 게 있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그 질문과 관련돼서 이분에게 뜨거운 열정이나 의지, 행동력 혹은 자기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 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억누르는 형태, 여러분의 어떤 관계라든지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의 주제와 관련돼서 좀 내가 그걸
거부해야 된다라는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그 두 개의 경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과 안 하고 싶은 것의 충돌, 그 두 경로 사이에서 아직 확신을 갖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분들이 느끼시기에 이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가, 어떨 때는 이런 느낌인데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행동하니까 갈피를 못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 이 1번 해석과 2번 해석이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다, 난 전혀 다른 질문을 했다,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의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는 이분이 정말 단순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의식을 보면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보다 더 큰 범주에서 이분이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그것도 약간 양가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 인간관계와 삶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이익, 실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즉 두루뭉술하게 내 감정을 좀 알아줘, 혹은 내 꿈은 이래, 인생을 산다는 건 이런 거야 와 같은 철학적이거나 혹은 좀 예술적이거나 두루뭉술한 얘기 자체에 대한 흥미는 이분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분의 무의식은 정확히 증거가 있는 성공을 하고 싶은 거고, 그것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계약이라든지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지켜야 될 선, 약속 같은 것이 자신에게는 무척 중요하다는 배경, 그 기제가 깔려 있고, 그래서 자신은 어떠한 일이든 그렇게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서로 증거가 보이고 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밖의 것들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네요. 즉 이것은 아버지 카드로도 표현되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의 사랑의 표현 방식은 엄마와 다르죠. 엄마는 막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지만, 아빠의 사랑의 표현 방식은 용돈이고 그냥 뭔가를 사주고 학원을 보내고 그렇잖아요. 그런 아빠의 마인드가 깔려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여러분의 질문과 어떤 연관성이 또 있느냐, 아까 의식적으로 이분이 뭔가를 수호하거나 방어할 거라고 그랬죠. 이분이 그런 이유는 그렇게 자신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체계가 붕괴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여러분께 했던 말이나 어떤 행동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명확한 증거가 있는 실제 어떤 결과물로 다가오지 않으면 자신은 내가 할 만큼 했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예컨대 이분이 계속 정말 여러분이 그린라이트라고 느낄 법한 눈빛을 많이 쏘거나 인사를 하거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이상, 이분이 한 만큼의 그 이상의 한 걸음, 어떤 하나의 표현이 나오지 않으면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바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별로 나한테 마음이 없나 보다 라거나, 여러분이 싸우신 관계인데, 갈등이 겪고 있는 관계인데 내가 어떤 제안을 하거나 할 만큼 했는데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어, 양보, 뭐 어떤 타협 혹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의 진심은 뭐냐, 자기도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 부분이 있다. 어떤 면에서 서로 두루뭉술하게 감정이 어떻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했으면 너도 이걸 해줘야 해. 그래야 서로 공평하고, 또 이게 분명히 증거가 있는 확실한 어떤 관계야, 혹은 확실한 주제야. 그런 것을 이분이 추구하는 것이 이분의 진심이다. 그냥 날 좀 알아줘, 나는 너무 슬퍼, 혹은 나는 좀 너무 외로워, 너무 지쳤어, 이런 게 아니라 이 이상은 나한테 무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다면, 그 이상은 실제로 무리다.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표현했는데요. 그러면 당신도 어느 정도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 이번 분이 난 그냥 짝사랑인데 난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도 나한테 어떤 표현을 안 해요, 그의 진심은 뭘까요? 라고 했다면,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3의 경우, 이분 그냥 단순히 바쁘고 자기 삶에서 책임지고 싶어 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놀고 싶은 것일 수 있어요.
자,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분들의 질문과 관련해서 이분이 일단 의식적으로 했던 생각은 자신이 좀 의지하고 기댈 수 있을 만한 친절함이나 관대함을 이분이 의식적으로 기대하였다. 만약 3번 분이 이분과 현재 갈등 관계나 좀 사이가 좋지 못한 상태다. 그러면 이분의 의식적인 진심은 자기가 너무 힘드니 당신이 꼭 정서적으로 다독여주지 않더라도 내가 좀 뭔가를 해볼 수 있고 이 관계에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친절함과 관대함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나의 현실적인 부분을 들여다봐 주고, 아, 얘가 어쩔 수 없었겠다. 내가 도와줄 부분은 뭘까? 라는 것을 이분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 3번 분이 이분과 뭔가 호감 시그널이 오가고 있거나 썸이거나 그래서 관계가 좀 좋은 상태, 긍정적인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그 상황이 있다고 하면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당신이 안정적으로 견뎌주고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이도 저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나한테 뭔가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했다가 아니었는 것처럼 했다가 완전 갔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면은 이분 지금 의식적으로 위로받을 사람을 위로해줄 사람을 지금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 얘기가 나왔거나 이분이 여러분께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을 좀 충족시켜 줄 만한 어떤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상태다. 이제 그의 무의식으로 넘어가서 이분이 여러분께 어떤 행동 양상을 보이는 것 가운데 이분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은 이분이 조금 설령 뭐 썩 좋지 못할지라도 뭐 술이나 담배 뭐 그것을 포함해서요. 자신에게 즉각적인 위로나 이득 이런 것을 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빠지는 편이고 물론 성적인 것도 포함해서요. 거기에 급속도로 빠지는 편이고 그것은 아까 말한 자신의 어떤 의식적으로도 무언가 궁핍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계속 채워넣고 싶어하는 심리가 이분 마음 깊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좀 마땅히 받았어야 될 어떤 실질적인 보상이나 그런 노력의 결과처럼 자기는 생각한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조금 많이 먹지 못했고 늘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배고픈 적이 경험이 많았던 어떤 사람은 좀 커서도 식탐이 좀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커서도 내가 이걸 다 못 먹을 거 알지만 이것도 시키고 싶고 저것도 시키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시키는 사람도 실제로 있잖아요.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좀 채워졌으면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 보상, 인정, 누군가의 칭찬, 위로, 내 옆을 견뎌주는 것, 내 옆에서 계속 있어주는 것. 그래서 내가 흔들릴지라도 좀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자신은 나쁜 길로 꼭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채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그걸 나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3번 분들의 질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으로부터 어떤 인정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질문이 또 전혀 다르게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좀 그런 것을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쉽게 떠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들어주시고요.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분,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분이 일단 의식적으로 가졌던 생각은 여러분이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경우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이나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다시 여러분에게 좋은 호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 마땅히 자신이
보여줘야 될 말이라거나 행동을 한 것이다. 만약 4번 분이 이분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역시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따끔하게 해야 될 말, 그리고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 정직한 소통, 그리고 명확한 의사를 자신이 보여줘야 했다. 근데 4번 분들 가운데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닌데 내 질문은 얘가 나를 너무 이랬다가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헷갈리게 한다라고 하면 이분은 오히려 좀 반대로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구의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분에게 했던 말과 행동 가운데 어느 정도 지금 선을 자기가 프레임을 그렇게 긋고 있다. 나는 여기까지만 너를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관계가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좀 애매하다. 그러신 분의 경우에는 이분이 여러분을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썸을 타거나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이게 내 모습이야. 네가 나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겠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분은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호감 관계라면 그런 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식적으로.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모든 경우에서 사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의식적으로 아주 못돼 먹게 또는 어떤 얄팍한 속임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어떤 호감의 형태가 그러니까 호감의 증거가 뭐 두루뭉술하게 여러분한테 그냥 여러분이 나쁜 말을 하면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형태로 그렇게 뭐 애정 표현을 여러분에 대한 호감을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갈등 상황에서의 여러분을 좀 바른 길로 안내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입장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카드로 보았을 때 물론 제너럴 리딩이라서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자기가 생각하는 바 명확하게 여러분과 자신의 감정이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게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하고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이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분의 무의식으로는 여러분의 질문과 관계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카드를 보면 일단 이분이 어떤 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관계도 그럴 것이고 자신의 일과도 관련될 것이고 자신의 학습이나 지식,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분이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친절해요.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 좋아. 친절한 사람이 좋아. 그래서 사귀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친해지니까 뭐 호의가 계속돼서 이제 둘리로 변해버려가지고 나를 막 괴롭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착한 것은 내가 너와 오래되는 관계, 오래가는 관계를 맺는 데서 나한테 필요 조건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착한 건 뭐 난 그런 건 모르겠어. 그냥 난 오래 봐. 오래 지켜본다. 그게 중요하지. 초반에 착한 건 누구나 다 착해.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인간관계에서든 일에서든 어떤 하나의 표면적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서 한 번 마음 열기는 좀 어렵지만 그것을 그 필터링을 통과하고 난 사람과는 굉장히 오래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뭐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회사의 이름 혹은 뭐 연봉 그런 것보다도 자신이 몸담는 조직이 정말 내가 성장해 나가고 내가 나중에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내가 사업체를 꾸렸을 때 결국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은 뭐 돈이나 그런 거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세계관을 펼칠 수 있는 곳인가 그런 쪽으로 필터를 거쳐서 선택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이분은 표면적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다. 마음속에서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한다. 내가 좋아할 사람은 정말 오래 가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는 그냥 내가 잠깐 뭐 돈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있다가 뭐 그게 아니라 내가 가서도 실제로 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또 거기서 내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여기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만큼 나도 회사로부터 어, 얻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해서 서로 거래가 완벽해야 되는 그런 것을 원하고 그런 것처럼 이분의 무의식 속에는 단순히 이렇게 좀 편하고 그런 것보다도 서로가 좀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명확하고 명징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 무의식에 가득 많이 있다 보니 만약에 두 분이 갈등이 있는 관계라고 하면 이분은 그걸 그냥 넘어가거나 내가 그냥 무조건 참아주거나 아니면 당신이 무조건 참거나 하는 식이 아니라 서로한테 정말 어떤 것이 이득인지 확실히 서로가 깊이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4번 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질문이 무엇이든 간에 이분이 적어도 여러분에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진짜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을 한 것이 있거나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이 사람의 진심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리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도 이분이 어떤 말을 했거나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짚히는, 짐작하는 점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 자체가 바로 이 사람의 진심의 증거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보여지는 그대로가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4번 분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분,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이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은 두 분의 관계가 좋을 경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이분은 여러분과 균형이 맞는 사이인지를 확인하고 싶다. 혹은 계속 확인해 나가고 싶다. 예컨대 서로 가치관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에 대한 어떤 호감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서로 갑자기 통해서 관계가 빨리 진전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걸 들어봤을 때 자기가 그동안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혹은 연애 경험을 해오면서 아 이런 경우에는 결국 서로한테 이렇게 되더라 혹은 더 좋아지더라 그럴 가능성이 높더라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분은 그 후자라는 거죠. 여러분의 했던 말 혹은 보여줬던 어떤 행동은 자신은 굉장히 정직하게 자신의 의사를 드러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혹은 어떻게 리액션을 보이는지 자신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 또 그것에 확인하고 싶은 이유는 당신에게 관심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5번 분들이 이분과 갈등 관계에 있거나 혹은 아주 덜어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연관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하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한 의식적으로 이건 이제는 명확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자신은 정확하게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꼭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설령 살을 도려내는 좀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두 분이 갈등 관계에 있다면 그가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가장 주되게 관계의 균형, 그리고 서로 정직한 태도, 그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상대방이 약간 삐딱하게 나오고 있거나 뭐 잠수를 탔을 수도 있고 혹은 아예 그냥 자꾸 말을 회피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서는. 그러면 이분이 자신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견, 입장 차이 혹은 가치관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너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무언가를 제안했는데 그것이 좌절되었거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데 이해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그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분의 의식적인 입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난 널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야 인데요. 그것이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조금 차갑게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내가 어떻게 지내왔지?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데, 이 상대방의 의식적으로는 바로 이분은 가치관을 통틀어서 서로 어떤 경제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뭐 우리 재산이 서로 다 맞아야 되고 집안이 다 맞아야 되고 그런 것보다도 서로 그렇게 불균형, 아까 말씀드렸던 불균형만 되지 않으면 그 조건을 가장 중요시하는, 의식적으로 중요시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근데 이 상대방은 빚을 지지 않았어요. 나는 항상 소비 생활이 균일해,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불균형으로 느껴서 그건 조건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이 뭐 자기보다 높게 뭐 재벌이어야 되고 학벌이 많아야 되고 뭐 이렇게 돈이 많아야 되고 서로 뭐 혼수 얼만큼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완전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균형이 치우쳐졌을 때에 견디지 못하는 의식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자기는 술 안 마시는데 상대방은 그래도 한 3일에 한 번씩 소주 한 두 병은 먹어야 돼. 그러면 그건 또 불균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분은 그런 입장인 거고, 그리고 이분의 무의식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질문과 좀 동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분은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기대하고 상상하고 믿으면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아주 순진하면서도 순수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분의 무의식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염원하면 사람의 인생도 그쪽 방향으로 풀려가더라 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분은 자신이 어떤 것에 기대를 품는 것, 혹은 꿈을 꾸는 것, 도전하는 것, 배우려는 태도, 학습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추구하면 정말 내가 꿈을 닮아가더라.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닮아간다는 그 문장을, 이 문장이야말로 이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무의식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질문과 관계돼서 이분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한 것일 수 있어요. 혹은 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행동했거나, 그 기대라 함은 그래도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긍정성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면 여러분들이 또 자신을 좀 좋게 생각해 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 같은 거죠. 그리고 이분의 무의식에는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인생이 될지라도 관심사를 여러 군데 뻗치는 것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평생 한 직업만 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 저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아니야, 그거 해보면 또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요거 공부한 다음에 요거 해봐야지. 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 어떤 관계나 직업이나,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 주변을 둘러싼 일들은 내가 정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획보다는 적응과, 그리고 그 상황에 순응해 가면서 발맞춰 가는 것에 이분의 무의식이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좀 인생 사는데 좀 재밌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요. 즉, 이분은 사는 대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신과 계획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가치관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운명을 거스르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설령 다른 직업을 할지라도 거기에 순응해서 집중해서 거기서 뭔가를 발굴해내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꿈을 꾸면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멋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작가를 하다가 식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쨌든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형태를 달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사실은 똑같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분 마음속에 그런 낭만적인 기대와 또 자신의 삶의 어떤 기회들을 엿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질문과 관련해서도 이분이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무의식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이다. 여러분을 굳이 나쁘게만 생각할까?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순응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서로 맞춰보고 싶어서 무언가 제안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예컨대 5번 분이 이분과 아주 좀 약속을 맺는 관계를 원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것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분은 꼭 좋은 관계가 약속을 맺어야 되는 관계냐? 내가 얼마든지 네 곁에 있으면서 너한테 또 좋은 사람이 돼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동안의 행동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일관적으로 이분이 어떤 그 조건과 규칙 그리고 낭만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분의 나를 생각하는 어떤 진심도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